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0월 3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제가 방송하는 템포를 조금 늦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걱정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글은 김도형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주님, 오늘은 기운이 좀 없어 보이십니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더 빨리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새벽에 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방송 녹화를 한 6시 정도에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이렇게 좀 목소리에 이렇게 업을 시켜서 방송을 녹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송은 한 40분 분량 정도가 되는데요. 녹화 시간은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한 2시간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지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목소리 힘을 빼고 좀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진행하면 듣기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조금 힘내서 하이톤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월 31일 할로윈을 맞아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는 플러스 1.58%로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S&P 500은 플러스 1.20%, 마지막으로 나스닥 역시도 1.16%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은 어제 추세가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보시면요.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오래간만에 10% 가까이 급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펠로톤이 플러스 7.67%, 인바이테가 플러스 5.85, 버진 갤럭틱이 플러스 4.35, 코인베이스 플러스 3.98, 스템 플러스 3.95, 아마존 플러스 3.89, 텔러독 플러스 3.73, 시리미티드 플러스 3.70, 우버 플러스 3.64% 보여주면서 가장 상승폭이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한 탑5 정도를 보시면 한 6까지죠. 6종목은요.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좀 기술적인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는 1% 이상 급등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반대로 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온세미컨덕터가 무려 21.8%나 급락을 했습니다. 온세미컨덕터가 오늘 방송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온세미컨덕터의 어닝 결과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식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8.53으로 두 번째로 좋지가 않았고요. 아이온큐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죠. 마이너스 6.31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비타스가 마이너스 6.21, 인피니온 마이너스 5.32, 엘버말 마이너스 5.23, ST마이크로 마이너스 4.80, 테슬라 마이너스 4.79, SQM 마이너스 4.62, 인페이즈 에너지 마이너스 4.18, 마지막으로 월프스피드가 마이너스 3.41% 보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공통점 하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일단 월프스피드가 보이고요. SQM 리튬 관련 종목이죠. 테슬라, ST마이크로, 인피니온, 나비타스, 거기에 온세미컨덕터까지 어제 온세미의 결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하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준 탑12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제가 좀 그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플러스 3.89로 가장 좋았고요. 우버가 플러스 3.64,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27, 엔비디아가 플러스 1.63, 소파이가 플러스 1.02, TSMC 플러스 0.08. 반면 6종목은 떨어졌습니다. SMCI가 마이너스 1.98%로 마감이 됐고요. 팔란티어 마이너스 2.52, 테슬라 마이너스 4.79, 인피니온 마이너스 5.32, 나비타스 마이너스 6.21, 온세미컨덕터 22% 가까이 급락하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좋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온세미의 어닝 결과 때문에 수많은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 하지만 온세미 말고도 어제 미주온 탑 12에 속한 또 다른 종목이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소파이입니다. 일단은 소파이 어닝 결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논갭 EPS가 0.03 마이너스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6센트가 더 나왔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작년 대비 26.7% 성장하면서 537.2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1.64밀리언이 추가적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할 텐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일단 2023년 연간 조정 매출이 이전 가이던스는요 19억 7,400만 달러에서 20억 3,400만 달러 사이다, 이렇게 지난 분기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분기에 이 수치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래서 2023년 끝나고 나면 20억 4,500만 달러에서 20억 6,5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대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또한 연간 조정 에비타를 보시면 예전의 가이던스는 3억 3,300만에서 3억 4,300만 달러였는데요. 이것도 증가했습니다. 3억 8,600만 달러에서 3억 9,600만 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지난 분기에도 한번 상향 조정했는데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제가 소파이 어닝 발표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때 주가가요 무려 10%나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장이 마감될 때 보니까 주가가 1% 올라가는데 그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는 0.58%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소파이의 주가가 10%나 올라갔다가 하락한 이유가 뭔지 그 전부터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통해서 우리가 소파이의 어닝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넷 레비뉴, 매출을 보시면 작년 대비 27%라는 건강한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밑에 있는 넷 로스였는데요. 순손실이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의 적자폭은 74.2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를 보시면 손실이요 266.68로 늘어났죠. 따라서 작년 대비 순손실이 259% 더 커졌다.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오해를 하고 주식을 던진 투자자가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갭이 아니라 논갭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갭이라는 것은요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따라서 회계법상 적합한 그 포맷을 따르는 이러한 회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논갭이라는 것은 갭과는 달리 인정되진 않습니다. 비공식이란 얘기죠. 하지만 논갭이 더 중요할 때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분기에 굉장히 좀 예외적인 비용이라든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일회성 비용 아니면 일회성 매출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논갭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요 넷 로스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논갭의 순손실은요 지금 작년에 74.2밀리언에서 19.5밀리언으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무려 순손실을 74%나 감소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갭으로 봤을 때 그리고 논갭으로 봤을 때 순손실의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Impact of Goodwill Impairment라고 나와 있는데요. 굿윌 임페어먼트는 뭐냐면 기업에서는요 정기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발란시트를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산의 가치를 조정할 때 그 손실 부분을 이제 P&L 상에 기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입이 들어갈 때 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업 쪽에서 손실이 온 것이 아니라 발란시트를 조정하면서 나타난 순손실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갭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업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수치 때문에 이렇게 순손실이 커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어저스티드 에비타가 있잖아요. 에비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거를 제외하기 전에 순이익을 얘기하는데요. 순이익이 작년에는 44.2였는데 올해 에비타 수익은요 98.025로 무려 121%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다,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요 다음 분기 정도 되면 소파이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종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파이 어닝 하이라이트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국어 버전으로 미준 플랫폼에 올려놓은 요약 결과 중에서 하이라이트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멤버 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파이를 이용하는가. 3분기에 신규 회원을요 71만 7천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소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7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전년 동비 47% 거의 50% 가까운 멤버의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소파이다. 밑에 보시면 상승 추세가 쭉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난 분기보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품 판매수입니다. 3분기에 105만 개의 신규 제품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총 상품의 개수는 1000만 개를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45% 증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갈릴레오 계정수인데요. 갈릴레오가 뭐냐면 소파이가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3개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이고요. 두 번째는 갈릴레오. 우리가 보통 테크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다양한 기업에서 그들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필요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금융 서비스, 즉 은행이 하는 일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테크 플랫폼의 갈릴레오 계정 수를 살펴보면요. 1억 3,700만 개를 확보했다. 그 얘기는요. 작년 대비 10% 정도 갈릴레오를 이용하고 있는 계정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갈릴레오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인 대출, 그리고 세 번째 금융 서비스의 성장 추세인데요. 일단 대출 상품을 보시면 전년 대비 24% 상승을 했고요. 금융 서비스는 무려 50%나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 모두 긍정적인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다음에는 분기별 성과에서 매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1밀리언을 만들어내는데 이 수치는요. 전년 대비 27%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그래프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에비타 수익률인데 보시면요. 1년 전만 해도 수익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44밀리언에 불과했는데 100% 이상 상승하면서 98밀리언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계속해서 에비타 수익률, 마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는 16%, 다음 분기에도 16%였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18%로 급등했다. 따라서 마진이 계속해서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마지막으로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월등히 좋아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간 성장률을 보시면 지금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가이던스에 따르면 아마 28%에서 32%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마 33%에서 34% 정도. 따라서 이번 분기 실적보다도 오히려 2023년의 성장률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에비타 수익도 계속해서 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한 해 에비타 수익 마진은 19%를 찍을 것이다. 굉장히 건강한 마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던 주인공 온세미컨덕터의 어닝 결과입니다. 제가 온세미컨덕터 어닝 결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어닝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시면 3분기 논갭 EPS가 1달러 39센트를 찍으면서 전망치에 비해서 5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은 2.18빌리언,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3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어닝 결과만 보면 이렇게 20%나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매출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19억 5천만 달러에서 20억 5천만 달러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21억 8천만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논갭 딜루티드 EPS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1달러 13센트에서 1달러 27센트를 발표했는데 컨센서스는 1달러 37센트였습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다음 분기에 우리는 매출 그리고 어닝 둘 다 모두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가이던스가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이러한 가이던스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온세미컨덕터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온세미의 어닝 결과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 그리고 리비안 같은 자동차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 주식 그리고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가 월요일 날 장중에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 칩 제조업체인 온세미컨덕터의 실망스러운 전망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경영진이 4분기 매출이 약 20억 달러로 월가가 예상한 22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자, 이분이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온세미의 암울한 전망 탓이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 온세미컨덕터는요. 지금 현재 중국의 상위 5개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 4곳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판매량의 50% 이상의 반도체는 온세미컨덕터가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온세미컨덕터의 가이던스가 좋지 않다. 전망이 좋지 않다. 이 얘기는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 암울하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잘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온세미의 주가는 정오까지 19% 하락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장은 1% 이상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시장의 추세랑 역행하는 추세를 온세미가 만들어냈고 그 영향이 자동차 기업에 전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주가가 정오까지 5.4% 하락하면서 200달러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리비안 역시도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포드는 마이너스 1.7,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GM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날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있었죠. 전미 자동차 노조랑 잠재적인 노동 합의에 도달을 했다. 따라서 이제 보합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온세미의 실적은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동차 주가를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세미컨덕터는요. 배터리로 구동되는 자동차의 핵심 전력을 관리하는 제품을 만든다. 우리가 보통 SiC라고 부르는 실리콘 카바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포드 그리고 GM은요. 최근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전기차 생산에 대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연기한 바가 있고요. 폭스바겐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기차 주문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테슬라였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높은 금리 때문에 수요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했잖아요. 뭐 베이비처럼 크라잉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50%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증가율이 20에서 25%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뉴스트리트 리서치 애널리스트 피에르 페라구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가 온세미 실적 발표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조정이 향후 6개월 동안 오히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더 떨어져야 바닥이다. 따라서 굉장히 좀 우울한 전망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겹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파나소닉이 있잖아요. 테슬라랑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런데 이 파나소닉이 월요일 날 2024년 매출 전망치를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570억 달러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제 아니다, 너무 좀 꿈이 컸다, 560억 밖에 못 만든다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특히 파나소닉은요 10억 달러 정도 이 매출을 수정했지만 그 중에서 배터리 부분
부분, 즉 에너지 부분의 매출 전망은요, 무려 15%나 감소한 59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나소닉이 주력하고 있는 배터리 상품이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 특히 파나소닉이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하이엔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약화가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이엔드 전기차가 바로 테슬라잖아요. 따라서 테슬라가 잘 판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산업이 지금 15%나 매출 전망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테슬라에는 직격타가 여기서 추가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테슬라는 원투 펀치를 맞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온 세미컨덕터,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배터리를 만드는 파나소닉 역시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도 좋지가 않고 전력 반도체도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고 또한 배터리도 전망이 어둡다. 그 얘기는요, 테슬라의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댓글창에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홍보균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요즘에 계속해서 SQM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 리튬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SQM 그리고 앨범알, 마지막으로 리벤트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SQM은 마이너스 16%, 앨범알은 마이너스 24%, 리벤트는 18% 이상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SQM은 마이너스 4.62, 앨범알은 마이너스 5.23, 그리고 리벤트가 마이너스 3.12% 떨어지면서 최근에 리튬 종목들이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잠깐 그 대답을 좀 해드리면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리튬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 세미컨덕터의 영향이었죠. 온세미가 4분기 매출이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월가의 전망치는 22억 달러였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온세미컨덕터의 전력 반도체가 잘 판매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파나소닉의 영향이었죠. 파나소닉이 얘기하기를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부분의 매출 전망치가 약 15%나 감소했다. 따라서 이거 역시도 전기자동차가 잘 판매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적이었는데요. CT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잭 샹이 등장하는데, 자, 이 애널리스트가 일요일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의 대표적인 리튬 광산업체 TNT 리튬이 있는데요. TNT 리튬에 대한 평가를 원래 매수였는데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리튬 광석이 향후 몇 년 동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수익의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전기차 수요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리튬은 물론이고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거기에 배터리 업체까지 동시에 모두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잠깐 드릴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또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투자의 전략을 수정도 하고요. 조금씩 이제 베테랑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길게 보면 5년, 10년, 20년 동안 하면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수익률 역시도 조금씩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서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과거 한 2, 3년 동안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거듭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20년 3월에 주가가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폭락을 했죠. 그때 아마 주식을 정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때 주식을 팔지 않고 주식을 오히려 샀어야 되는데 이러한 후회를 우리가 첫 번째로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2021년까지 테크 주식이 랠리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원유 관계된 종목은요 완전히 바닥을 기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원유 관련된 종목을 담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후회를 다시 한번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022년 말까지 테크 주식이 정말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베어 마켓이었죠. 25%나 떨어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을 맞이했었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메가테크 기업을 위시한 성장주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세 번째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말이 됐는데요. 과연 우리는 네 번째 실수를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자동차 쪽이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애널리스트 한 명이 얘기를 했죠. 아마도 6개월간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그 얘기는요, 6개월 있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앞으로 한 1년, 2년이 지났을 때 그때 2023년 말에 자동차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전기차에 조금 더 비중을 높였어야 되는데 이러한 후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멀리 봐서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전기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은 온세미컨덕터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세미 관련된 기사를 하나만 더 읽어볼까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온세미가 테슬라 때문에 폭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제목을 뽑게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번에 온세미의 CEO가 블룸버그 TV에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분이 바로 CEO입니다. 굉장히 젊은 CEO를 가진 종목이 바로 온세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온세미컨덕터의 CEO가 블룸버그 TV에 등장을 해서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4분기 가이던스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북미에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객사 하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고객사 하나가 너무나 주문량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던스를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야, 구체적으로 단 하나의 고객사에서 나타난 문제가 전망을 끌어내렸다라고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요. 북미 자동차 OEM이라고만 부르고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의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가 하락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전기차 부분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은 튼튼하다,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온세미컨덕터는요,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본 칩, 아날로그 반도체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터리, 전력 관리 기술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에 유용한 실리콘 카바이드 칩을 모두 제조한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SiC를 얘기하는 거고요. 같은 와트의 전력을 가지고 전기차 배터리에 훨씬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따라서 충전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아니죠. 이 전기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이 열 효율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엘쿠리라는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디트로이트 3인방 있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가 그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영향이 많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혹시 전망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에 가이던스 떨어진 것은 포드, GM, 스텔란티스 얘네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봤을 때 테슬라의 영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왜냐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온세미컨덕터의 상위 10대 OEM 고객을 뽑아봤더니요, 1위는 애플, 2위는 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4위, 5위, 6위에 자동차 기업이 등장을 하죠.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그리고 테슬라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GM하고 스텔란티스는 원인이 아니다, 이런 뉘앙스를 앞에서 핑겼잖아요. 따라서 아마도 테슬라의 주문량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탑5 기업이 2022년 온세미컨덕터 매출의 35%를 차지했고요. 탑10 기업이 온세미컨덕터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했다.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는 또 다른 성장주인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요,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63% 상승하는 중이거든요. 좋은 어닝 결과가 있었겠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투자는 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히 어닝 결과만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퍼시픽바이오는요, 유전자 DNA 시퀀싱을 하는 기업입니다. 유전자 시퀀싱은 뭐냐면요, 사람의 DNA를 쭉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뭐 유전자 가위 같은 걸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점을 찾는 거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퍼시픽바이오의 Q3 3분기의 non-GAAP EPS를 보시면 마이너스 0.27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 2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5.69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이 72%를 넘어섰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7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매출을 보시면요, 3,47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1,140만 달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죠. 자, 이렇게 상품 매출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2023년 3분기 매출에는 쉬운 2개나 되는 레비오 TM 시퀀싱 시스템에서 인식된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레비오라는 시스템은 이제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상이라는 거죠. 새롭게 만든 상품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 따라서 성능이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소모품 매출 같은 경우는 5%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서비스 기타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새로운 레비오 시스템이 긍정적인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5% 이상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요, 아직까지도 3개의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투자 기회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은 전기 자동차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카에 투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트카라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화기가 인터넷에 연결된 것을 스마트폰이라고 그러고요. 스마트 TV라는 것은 이제 TV를 인터넷에 연결한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자동차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율주행과 스마트카가 융합이 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대신 그 시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차 안에서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어디에 구축이 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모바일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개의 기업이 성공적으로 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죠. 안드로이드. 두 번째는 애플, iOS잖아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스마트카의 시대가 오면요, 이 구글 그리고 애플이 그들의 장점을 활용을 해서 운영체제를 확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구글이 포르쉐랑 만났다, 이런 기사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죠. 대표적인 명품 자동차 브랜드 포르쉐는요, 이번에 구글 지도, 구글 어시스턴트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가상 비서라고 보시면 되고, 구글 플레이, 뭐 이러한 기타 앱을요, 미래형 자동차에 통합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래형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제너럴 모터스, 르노, 닛산, 포드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구글 자동차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구글 자동차 서비스는 구글 오토모티브 서비스, 줄여서 GAS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패키지를 통해서 차량에 내장된 구글 기술을 이용한다. 따라서 구글 지도라든지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구글 오토모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리서치를 좀 해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AS는요, 자동차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반으로 구축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GAS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이제 자동차 산업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폰에 이어서 스마트카 역시도 이 구글의 OS가 지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GA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 구글 지도,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플레이, 유튜브 뮤직, 구글 팟캐스트, 웨이즈, 여기까지는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 밖에도 메타의 왓츠앱이라든지 스포티파이, 판도라, 튜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으로도 스마트카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정말 수많은 앱이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 구글의 자동차 서비스 GAS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쭉 나옵니다. 아우디라든지 BMW, 크라이슬러, 도치, 포드, 혼다, 현대, 기아, 링컨, 메르세데스 벤츠, 닛산, 폴스타, 리놀트, 볼보 이러한 기업들, 굉장히 쟁쟁한 브랜드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GAS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자동차 업체가 이 플랫폼 구글의 GAS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는데요. 파이퍼 샌들라는 투자 기관의 의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아이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M365 코파일럿 AI 어시스턴트 출시가 이 기술 대기업에게는 아이폰의 순간이다. 따라서 이번에 11월 1일부터 M365 코파일럿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게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애널리스트는 브렌트 브레이슬린이고요. 또 한 명이 한나 루도프입니다. 이 두 명의 애널리스트가 보기에는요, 이 제품의 공식 출시가 제너러티브 AI에서 선점 우위를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라고 투자자 메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과거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 하나를 일궈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데요. 예전은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1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만드는 비즈니스 부분으로 성장을 했죠.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규모, 1000억 달러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AI 매출은요, 0.5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작은 규모죠. 하지만 성장이 너무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에 발견되는 테크놀로지의 특성은 너무나 빨리 도입이 되고 발전이 되고 매출의 영향으로 이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파이퍼 샌들러가 얘기하기로는요, 지금 현재 혁신의 속도가 전례가 없다. 너무나 빨리 혁신이 거듭되고 있고, 또한 많은 기업들이요, 인공지능의 투자를 너무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다른 기업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쉽게 이 세일즈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는요, 3년 내에 아마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매출에 비해서 3년 내에 200배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애저 같은 경우는요, 아니면 AWS 같은 경우는 매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과거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발전한 속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AI가 매출을 일궈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파이퍼 샌들러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425달러를 부여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가 337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1년 내에 26% 이상 향상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어제 애플이 M3 프로세서, 반도체 칩이죠. 그리고 새로운 맥북 프로를 공개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하이라이트만 잠깐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컴퓨터의 성능 그리고 그래픽을 향상시키는 동종 최고의 M3 칩을 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M3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맥북을 소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무서운 속도를 가진 그런 신제품을 출시한다. 이러한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애플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M3는요, 애플 그리고 다른 컴퓨터 제조업체를 통틀어서 3나노미터 기술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역사적인 순간이 발표가 된 거죠. 자, 이 얘기가 뭔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해서 좁은 공간에 더 많은 기술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칩을 사용하게 되면요, 배터리 수명이 절약된다, 그리고 성능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얼마나 빠른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애플은 자사의 최고급 맥북 프로가 현재 가장 빠른 인텔 노트북보다 11배 정도 빠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용했던 M1이 있잖아요. 애플이 가장 먼저 출시했던 M1 칩보다 35%나 더 빠르고 그래픽 성능은 65%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시다가 한 3, 4분 정도 제가 등장하는 화면이 얼어붙었었는데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다음에 노트북을 벌써 3번째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매일매일 너무나 오래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금방 좀 망가지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M3가 들어간 노트북을 한번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10월 3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10월이 마무리되고 11월이 시작될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10월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힘찬 11월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